다를 거고요. 운전자가 없어도 스스로 운전하고 목적지까지 알아서 데려다주는 무인 자동차. 뭐 CCTV를 거기에 인프라에다 다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큰 차량들이 움직일 때 이런 항공에서 안전을 위해서 같이 영상을 같이 전송해주고 들 장착해가지고 세계 각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 및 IT 기업을 중심으로 무인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연구가 한창이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연구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위에 있다가 이제 출발하게 되면 드론도 같이 뜨고요. 1년 내에 이해한 1km 좀 넘는 구간에 대한 이런 맵핑. 기존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뇌의 역할을 이 자동차가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운전자의 그 어떤 조작 없이도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주행 중에도 운전자는 편안한 휴식과 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다. 도로를 운행하면서 운행 경로를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도 있어 같은 길을 다시 갈 경우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다.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무인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 그런 시설들 또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잘 아직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차와 사람이 뒤엉킨 거리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행을 한다. 주행 중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차선을 스스로 바꾸고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돌발 상황에서도 스스로 감지하여 멈춰섬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차 앞뒤에 달아놓은 센서 덕분이다. 이외에 카메라, GPS 장치는 주행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부품들은 아직까지 국산화율이 저조해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보다 앞서 무인 자동차 개발에 나선 곳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무인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일은 실현됐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무인 자동차. 구글의 목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무인 자동차는 2017년쯤 상용화될 예정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 개정이 마련되었다. 만약에 무인 자동차를 했는데 그 블랙박스에 해킹이 돼갖고 누가 그 차가 어디 충돌을 한다든가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한 사회적인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게 실용화될 때까지는 사회 인프라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무인 자동차라고 해서 도로만 질주하는 차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인용을 위한 무인 자동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벽도 슬램으로 한 거고 사람들도 이렇게 튀는 차 앞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자동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 오케이. 이걸 좀 더 키울까요? 이 장애인용 휠체어가 조금 발달된 인앤아웃도어용 이거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 시장부터 실용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목적지를 설정하면 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지나 목적지로 향한다. 한 번 충전할 때마다 최대 9시간 동안 주행할 수 있고 현재
최고 시속 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을 따라 자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함께 이동할 때 편리하다. Watson. What is Obama's llamas? Obama's llamas. Oh, boy. Yes. Okay. Done, gentlemen. Congratulations. 지난 2011년 2월 이 장면을 기억하는가? 미국 유명 퀴즈쇼 제퍼디에서 역대 최강자의 인간 챔피언들을 제치고 우승한 왓슨. 왓슨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속도와 정확성에서 인간을 능가했다. 그로부터 약 3년. 왓슨은 어떻게 변했을까? I like to think of Watson at its core as technology to leverage knowledge in places that are very hard for humans to leverage that knowledge. 대규모 빅데이터인 왓슨이 진화하고 있다. 속도와 성능은 24배 빨라졌고 크기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며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학습하기 시작했다. But what we see now is the dawn of the next era, which we call cognitive computing. And so these are cognitive computing technologies are going to do a number of things. They're going to leverage big data in very exciting ways. They're going to deal with unstructured data, so things like text or image or video or sound and speech. They're going to leverage machine learning. These are technologies that, with use and over time and with training, they continue to get better and better. 현실은 빅데이터의 시대다. 세상엔 정보가 넘쳐난다. 30초당 1개꼴, 연간 100만 개 이상의 과학 연구 논문이 쏟아진다. 연구자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분량이다. 그러나 왓슨이라면 가능하다. 왓슨은 1초에 책 100만 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They're really designed to extend the boundaries of human cognition. So it's initially a support technology. Replacing the human brain, I think, is impossible because of the complex reasoning we can do, the deep thinking we can do. But supplementing that capability with access to big data, especially if we can analyze it and digest it and have Watson summarize it and make connections, allows the human brain, our cognitive computing capabilities, to really expand. 그동안 병의 진단은 의사의 경험과 지식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왓슨은 다르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진이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실내로 전문의도 알기 어려운 암의 위험성이나 복잡성을 푸는 데 사용되고 있다. I'm sure many of us can relate to this notion of when you have a medical ailment, you don't know exactly what it may be. And so there's a little bit of a give and take with oftentimes your doctor or at the hospital to try to get at what is causing this situation to exist. And there's a give and take associated with that. And so part of how we're seeing the potential of Watson is to work with clinicians to help be, in essence, almost a decision support tool to help surface information and studies that are relevant to the particular situation and help make better decisions at the point of care.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3만 가지 요리법을 익힌 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레시피를 내놓는가 하면 콜센터에서 고객을 상대하고 월가의 진출에 금융업에서도 활약 중이다. 빅데이터 시대, 무한 가능성이 만드는 또 다른 산업혁명. 미래를 만드는 왓슨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좀 더 가까이 손안에 들어오게 됐다.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렵기까지 하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지난해 물류 로봇을 만드는 키바 시스템을 인수했다. 창고 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오가는 것은 사람 대신 로봇이다. 선반 밑으로 들어가 물건을 들어올린 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면 포장하고 배치하는 것은 사람이 맡는다. In the new warehouses that Amazon builds, for example, the robots actually bring the shelves to people. So that the shelves move around by themselves with robots underneath them. They bring them to a person. The person is still the one who takes the book or takes the piece of clothing out of the box and puts it in the package to then send off to the consumer. It turns out that we people are still better at seeing what's in that box, reaching in. These are still very, very difficult things for a robot to do. So Amazon, for example, is very clever at combining what technology is good at with what people are good at. And this combination we see over and over. 지난해 아마존은 무인 항공기 도입을 통해 배송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무인 항공기는 현재 배터리와 무게 문제로 반경 16km 안에서 2.3kg 이하의 물건만 배달할 수 있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 서비스는 2015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하늘을 나는 배달 후 드론 배송은 물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택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드론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한 유통혁명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기사들. 그런데 이런 충격은 유통뿐만이 아니다. 두 팔을 이용해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로봇 백스터. 지적이면서도 융통성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기계는 노동 비용을 절감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백스터의 눈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쳐다본다. 즉, 자신의 팔이 움직이려는 방향을 미리 봄으로써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백스터의 움직임을 예측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Most industrial robots will require some sort of caging and a significant expense not only to buy the robot but also to program it and to integrate it with all of your different technologies. For Baxter, it eliminates a lot of the cost because there really is not much integration required. There's no programming, there's just training. It's also a lower cost robot, so there's a less of a capital investment than a traditional industrial robot. And the robot works safely next to people in production environments with no safety caging. 기존 산업 로봇은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공정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또한 작동 중인 로봇에 부딪힐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산업 로봇의 단점을 보완한 이 로봇은 저렴한 가격과 효율성을 무기로 전 세계 중소기업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백스터의 작동법은 간단하다. 따로 프로그래밍할 필요 없이 손목을 잡고 시키고자 하는 작업 과정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지금의 로봇 산업은 1980년대 컴퓨터 산업 수준에 비유된다. 그만큼 향후 로봇 산업이 갖춘 잠재적 경제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 로봇은 제조업에서 농업, 통신에 이르는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 대신 백스터와 같은 로봇이
생산 현장에 활발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d in particular, again, this idea that as technology races ahead, it can leave people behind as in their capacity as workers. If they want to offer their labor to the economy, that becomes more difficult in a world where technology is so much more capable, and technology can do a lot of the things that previously we needed people to do. 세계 각국의 언론은 일제히 로봇의 진화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 인류에게는 이미 2차례의 실업 대란이 있었다. 제1의 실업 대란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에게 찾아온 실업이었다. 제2의 실업은 1960년대 자동화로 공장 노동자의 실업을 말한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제3의 실업을 말하고 있다. 제3의 실업 파도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진화로 인해 전문직, 화이트 칼라 계층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일본을 젖히고 산업용 로봇 수입국 1위를 차지한 중국. 그동안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지만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인건비 상승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 또한 공장 생산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앞두고 있는 이 공장. 거기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当然还有一个重要一点就是我们这个中国市场需求的尺寸越来越大，现在的玻璃因为越做越薄，然后又尺寸又越来越大，所以它很容易如果用人工的话很容易造成这个损坏，面板的损坏，所以我们也希望通过这个机械化、自动化 来实现我的这个品质的保证。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은 로봇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로봇의 등장은 중국 제조업계에 큰 긴장이 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인구수만큼이나 많은 공장 로봇들이 중국의 제조 현장을 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第一个就是就实现自动化的目的是第一个提升我的制造水准跟品质，第二个就是节省我的这个人工成本，第三个就是在节省人工成本基础上，就是我可以不需要招那么多人来维持我的生产。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곧 실직으로 연결된다. 이 남성은 지난 2011년 일자리를 잃었다. 그가 하던 일은 공장 안에서 소독과 포장, 운송 등 단순 작업이었다. 就是提前根本就没有提前跟我们说这些东西，还是我们就该干什么干什么。直到机器来了之后也没有跟我们说这些东西，但是说主要用机器代替我们。 所以说我们就是还是该怎么干怎么干，但是慢慢的工厂开始慢慢淘汰我们了，就等于说是开始。 대학을 졸업할 당시만 해도 이 자격증 하나면 평생 먹고 살 줄 알았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의 기술력으론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관을 통해 새로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수업이 없을 땐 집에서 매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틈틈이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现在就是学习汽车驾驶，学习电动车维修、机器人维修这一块方面的东西了。原因很简单，机器总有坏的时候，它不可能自己维修自己，还要需要我们人来维修它，来维护它的生产。所以说，机器离不开人。 我只想告诉大家，人定能胜过机器，机器代替不了人类。 실직 후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세상이 변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빨리 새로운 능력을 키우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록 기계가 자신을 패배시켰지만 언젠간 새롭게 도전해 기계를 이기고 싶은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 됐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리품을 팔며 다니는 한 남자가 있다. 그가 하는 일은 집집마다 달려있는 계량기를 보고 전기 검침을 하는 것. 지난 20여 년간 저장 방법은 진화했지만 검침 방법은 변함이 없다. 오늘 실력에서 건강하셨고요. 전에는 지난날보다 조금 적게 나왔네. 44,500원이요. 좁은 골목이다 보니 오토바이를 탈 수도 없다. 매월 정기적인 방문으로 이웃처럼 가까워진 사람들. 할아버지가 길 2개 주고 셈이 어려운 할머니를 위해 다세대가 살고 있는 집의 전기세를 세대별로 계산해준다. 어저께도 내 문 열어놓고 기다렸어.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껴가지고. 예. 어머니 하나 잡숴. 안 해. 먹었어. 네? 먹어. 통 먹으란 말도 맛이야. 하나 잡수셔. 딱 오는 날짜를 아는데 안 놓으면 해나 딴 데로 바꿔줬으면 좋겠구나. 그 걱정이 돼서 뭐 할 거 있으면 이제 그 아저씨 오면은 계란기 보러 올 때 해달라 그래야지. 그러고 나가. 기다려. 검침뿐 아니라 외로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검침원. 그러나 이런 방문이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얘기 듣기로는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격 검침 사업이 도입되면서 검침원의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5년이 이제 그 회사의 그 업무에 종사를 해왔던 것 터라 지금 나이도 이제 나이인지라 어디 뭐 갈 만한 데도 없고 그 막막한 상태고. 하루에 300집, 한 달이면 6,000집이 넘게 신발이 닳도록 매일 걸었는데 그 일이 아예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뭐 급여가 충분한 급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또 여기서 몸담고 있는 거를 좀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했던 텐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는 뭐 심적인 부담도 많고 또 가장으로서 또 참 이 일이 발생돼 가지고 이제 직장을 만약에 이제 좀 잃게 되면은 그 걱정 아닌 걱정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한 직업, 검침원은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If it takes place quickly, it could be extremely disruptive. It will be disruptive to future societies in either case, but it could be extremely disruptive if it happens very quickly. 지금까지 보시면 이미 제조업에서 비숙련직 분야들은 상당 부분 90년대 이후에 자동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사무직에서도 하급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자동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에서도 이제 뭐 매표원이라든지 단순 이제 데스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자동화가 돼버렸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져갔다. 하이패스로 인해 톨게이트 직원이,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마트 캐시 직원이, 새벽녘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청소부들은 청소차 도입으로 인해 감원됐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일자리 파괴.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가까운 미래, 로봇과 컴퓨터로 인해 사라지게 될 일자리에는 전문 직종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옥스포드에서 이제 그 자동화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에 좀 있는 직업이 수년 내에 자동화 위험에 몇 %의 확률로 노출되냐 이런 걸 해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한 47%의 직업이 수년 내에 다 자동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안에 기존의 일자리 3개 중 1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 아래 일자리 소멸에 있어 가장 먼저 위협받는 곳이 있다. 우편물을 일일이 손으로 구분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우편물이 많아 보여도 예전에 비하면 업무량도 실제 하는 작업도 많이 줄었다. 아유, 90년대로 다시 돌아가라면 그만둬야지 않아요. 많이 힘드십니다. 아유, 그때 많이 힘들었죠.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은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영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진짜 새벽 1-2시까지 구분하고 또 뭐 한 2-3시간 자고 5시간 또 배달 나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쌓여있고. 그로부터 약 20년 뒤 우편 서비스는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변하며 노동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손으로 일일이 분리하는 것은 전체 업무 중 약 10%에 불과. 나머지 90% 일은 이미 자동화되어 있다. 우편 물량이 감소 추세라고 하지만 한 해 우리나라에서 약 44억 통의 우편물이 오간다. 이 많은 것들을 자동 분류기는 문자 인식과 영상 인식을 통해 구분하고 정렬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된 뒤에야 사람 손이 닿고 최종 분류와 배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동화 기술은 겉으로 보기엔 인력 감축이 아닌 오히려 근로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새로 들어온 고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럼 기존 고용은 보장하겠다. 다만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이중임금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고용은 보장해요. 지가 나가지 않는 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심이 떨어지죠. 이쪽은. 다시 말해 기존 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하되 새로운 인력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계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정규직은 소수로 하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4%에 달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속에서 고용 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다. 기계화로 인한 세 번째 문제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숙련도다. 기존 노동은 일을 오래 할수록 연차가 높을수록 임금이 올라갔다.
그러나 지금의 작업은 더 이상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기계로 대체된 노동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계만 다룰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일자리를 위협받는 사람들. 로봇으로 인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뜨거운 쇳물이 쏟아질 듯 아슬아슬하다. 쇠붙이를 녹여 거푸집에 부은 다음 굳혀서 주물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자동차 제동장치와 클러치 등을 생산하는 이곳은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중 하나.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 손으로 주입하다 잘못해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직원들 중 일부는 뜨거운 여름이면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 작업자들이 특히 고열, 그다음에 힘든 일 이런 거는 대부분 요즘 사람들 좀 기피를 해요. 지금 외국 인력도 지금 3D 업종에 힘든 일을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와갖고 일을 하다가 가버려요. 이 사람들도 쉬운 일을 찾아다니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는 있었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대신할 방법이 생겼다. 공장에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한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면서 일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높아졌다. 이 로봇을 도입하고 나니까 이제 보혈에서 작업하는 것을 로봇가 다 하고 사람은 뒤에서 단순히 제품만 검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 그래서 고용을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 로봇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동서대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국산 로봇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산 로봇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조업의 기초공정이라 할 수 있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을 보급하고 있다. 로봇을 이곳에 먼저 보급한 이유는 간단하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금형, 주조 등의 업종은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직종 중 하나. 손으로 일일이 유약을 담그고 모래를 묻히는데 이 작업을 총 3번에 걸쳐 해야 한다. 작업을 하면 할수록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고 무게는 무거워지기 마련. 여기에 심하게 날리는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얼마 전 기계가 들어오면서 작업 환경이 확 바뀌었다. 사람이 한 개 들기도 힘든 것을 한꺼번에 6개씩 처리하는 로봇.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로봇을 설치해서 생산량이 증가를 하니까 오더가 많이 오는 거죠. 오더가 많이 오면 로봇 공정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기타 우리 후처리 공정 보셨지 않습니까? 앞 공정과 뒷 공정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종업원들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실례로 저희들이 도입하기 전에보다 도입한 후에 인원이 4명이 더 증가했죠. 그건 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로봇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로봇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을 로봇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더 넓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의 도입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로봇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미국 뉴욕 인근의 한 중학교.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등장한 것은 로봇이다. 간단한 카드 게임을 로봇과 즐기며 친밀감을 높이는 아이들. 이 학교에선 아이들과 로봇을 보다 친밀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아이들의 창의 교육과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 아이들의 선생님은 로봇이 될 수도 있다. 로봇과 함께 공부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로봇을 직접 프로그래밍하며 스스로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10년 뒤, 20년 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쯤 로봇은 어떤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살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I want to learn from robot like the skills you need in later years, like for engineering. You can learn a lot about mathematics, measurements, and a lot of cool parts that make up a robot and its brain and everything. My teachers kind of help me with the robot. They can enhance the education through virtual media and, the robot, it can help. I think the robot is not a substitute teacher. I think the robot is a tool, and I think any tool can help students with learning. So again, whether we're using an iPad or we're using Google SketchUp or 3D printing, these are tools that help open students' minds to the possibilities that are endless for them. 로봇과 함께 미래 사회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다.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플라스틱 가루나 금속 가루를 차례차례 쌓아가면서 부품이나 소형 완제품을 만들어주는 3D 프린팅이 바로 그것.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일찍 3D 프린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미래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무한 상상을 통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It looked like a finished product. This came out nice. 창업을 통해 직종을 바꾸거나 직무 연수를 위해 교육받는 사람들. 제조업의 혁명이라 불리는 3D 프린팅 교육을 받고 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3D 프린터의 디자인 툴을 비롯해 프린팅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과 관련된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앞선 교육. 이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직업의 수명은 짧아졌기 때문에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워야 한다. 진보하는 과학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만약 교육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태된 삶을 살 수도 있다. 이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노동력의 가치들을 중시 여겨서 이 노동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교육과 숙련 수준을 형성시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교육이 미래를 위한 모든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 공헌, 금융 지원 등의 변화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미국은 그 사회도 같이 바꿔가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는 좀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로봇 기술은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 인간의 어떤 그 준비와 사회의 어떤 준비가 로봇 기술 개발과 같이 가야 되는데 기술 개발이 잘 되면은 뭔가 해보겠다 하는 거는 이미 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죠. 기계 자동화에 너무 의존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착륙 사고. 지난 1년간의 조사 끝에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 아무리 자동화가 됐어도 기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종사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결국은 인간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고, 로봇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봇은 우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로봇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은 더 이상 꿈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영화 첫 장면에 처음 나오는 로봇이 우편 배달 로봇이에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죠, 로봇이.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우편 배달 왔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강아지를 산책시킨 로봇부터 거리를 청소하는 로봇, 그리고 또 친구처럼 로봇과 같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이 오면 인간과 로봇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대결이 시작된다. 우린 그동안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로봇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닌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상대다. 불과 1년 사이, 불과 몇 개월 사이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는 로봇의 기술 때문에 우린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하기 어렵다. 미래는 로봇의 시대다. 로봇 산업은 자동차, 컴퓨터를 합친 산업보다 더 큰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의 진화는 인류의 고용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노동자,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이제 인력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상보다 빨리 닥쳐온 미래, 그 앞에서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투자, 기업의 구조적 혁신과 과학기술보다 한 발 앞선 정책 마련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인류와 로봇의 경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 인간이 할 수 없거나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인간은 인간 고유의 일을 찾아가는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곧 우리 곁에 오지 않을까?